네, 여야 대표 의원들을 만나는 격주 한판 시간. 자, 오늘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과 김 소장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해외 순방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개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개각이 있을까요? 언론에 뭐 몇 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인사가 그동안에 이제 개각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달라요. 아하. 언제는 뭐 국방부를 한다, 음, 문체부를 한다. 음. 뭐 이러더니 요즘 이번에는 뭐 또 다른 얘기인데 인사는 어차피 해봐야 된다. 나와야 된다. 발표해봐야지 발표해봐야 않는 된다. 것이고요. 음, 다만 이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음, 그 한 번 쓰면 오래 쓰는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쓸 때는 같이 일해본 아하, 그런 경험이 분을 있는. 더 굉장히 직접 그 사람의 능력을 아는 그런 호흡을 맞춰본 사람을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혹시 뭐 아, 제안 받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내각에 있던 정치인들이 여의도로 오는 판인데 제가 그가 리가 없죠. 지금 아니, 뭐, 말씀하시니까 내각에 있던 정치인들 중에 누가 지금 여의도로 다시 돌아오실 예정인가요? 권영세 의원은 좀 네, 본격적인 것 같고요. 네. 권영세 장관, 통일부 장관께서 아마 네. 빨리 이 정치권으로 복귀하고 싶다 이런 뜻을 여러분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맨 먼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오고 싶어 하세요? 아니, 통일부가 사실 할 일이 없거든 지금. 아니 그런 전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뭐 그렇죠 뭐 그런 측면도 없는 건 아니고 갑자기 두 번째 그거보다는- 그렇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보다는 이제 정치인은 아무래도 자기 지역을 다지는 게 필요하고 용산으로 다시 예, 돌아가서. 그래서 빨리 오고 싶어하고 또 당도 당에서 지난번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예. 당에서도 와서 당 내에 어떤 역할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통위에 제가 아는 보좌관한테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 예. 권영세 장관이 화 안 내셨으면 좋겠는데 통일부 직원들이 예. 돌아다니면서 우리 장관님한테도 질문 좀 해달라고 아. 너무 박진 장관님한테만 쏠리니까 아하. 예. 오히려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보통 얘기하고 다니는데 아하. 우리 장관님한테 질문 좀 해달라고 통일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한번 예.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 오시면 질문 많이 해드리는데. 예. 저기, 원희룡 장관은 유임인가요? 그거 원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 지역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현역 의원이 아니고 아니죠. 그래서 거기는 뭐 한다고 하면 좀 늦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지금 외교가 한참 그러니까요. 예. 뭐 전방위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지금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박민주 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관급으로 갔다 장관급까지 갔으니 뭐 이룰 건 이뤘으니까 올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지역이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이어서 대구죠. 그러다 보니까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국무조정실장도 장관급 자리인데 사실 이 자리도 굉장히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 같은 굉장히 요지가 아닙니까? 이 부분은 누가 거론되나요? 이게 지금? 그건 뭐 저는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 국무조정실장이란 자리가 예. 총리를 대신해서 부처 장관급이죠. 간에 예. 부처 간의 이결을 조정하고 또 현안을 점검하고 국정과제도 체크하고 이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 늘 이제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으로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대부분 장관이 안 나오고 대부분 차관이 오지만 아하. 그래서 국정 전반에 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는 또 우리 국정을 운영해가 나가는 대통령으로 봐서도 총리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관 인선은 이제 가장 또 관심 가는 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거의 임명되는 수순인 거죠. 의원님 어떻게 듣고 계세요? 저는 뭐 그러지 않을까. 뭐 언론 보고 압니다만 예. 거의 뭐 내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예. 네. 임명 지금- 강행이다. 강행이 아니라 아니, 이동관 반대 여론이 많아서요. 특보가 언론 경험도 있고 예. 또 생리도 잘 알고 소신도 있고 뭐 이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언론 개혁이라고 그럴까? 예. 언론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은 되지 않을까. 아. 그렇다고 특별히
대안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대통령과 신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이동관 특보는 적어도 차선 정도는 된다 이런 음. 얘기고요. 몇 가지 이제 언론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충분히 극복이 되는 해명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사실은 적격자는 아니잖아요. 공정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임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선 정도는 되지 않나. 차선이 아니라 사실은 일을 안 하는 거고 오히려 저쪽에서 그 저지른 그 오류를 이쪽에서 더 세게 저지르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예. 도세 안 걸리겠습니다. 안 걸릴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용호 의원님 안 걸리시는 거. 지난번에 물지냐. 그 사실은 이제 지금은 옛날하고 좀 달라서 예.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동관 특보가 10여 년 전에 여러 가지 이명박 정부 이런저런 걸 시절에. 했다. 이런 것들 갖고 지금 예.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그때같이 못할 것이다? 방통위원장이 간다고 해서 아.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하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좀 지났다 이렇게 보는 근데 것이고요. 2주 전에는 의원님 모셔가지고 합리적인 사람 하면 안 되니까 이동관을 임명한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해명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진중권 작가께서 예. 이거 합리적인 사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걸렸는데요. 걸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합리적인 것은 기본이고 합리적인 기본이고. 합리성만 갖고는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합리적인 말씀을 분인데 그거 말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 분이어서 그렇죠. 임명한다. 그건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내용 보면 이제 당시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의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그 KBS 내 좌편향 인사를 파악하라 국정원에 지시하고 이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라는 게 이제 재판 문건에도 재판 내용에 보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청문회 어차피 거쳐야 될 사안이고 그때 이제 실체적 진실이 좀 드러나겠지만요. 예. 그동안 이동관 특보는 이걸 지시한 적도 없다.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문건을 없다.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일관되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걸 진짜로 이동관 특보가 주도적으로 했는지 하는 부분은 좀 더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된다. 예. 근데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보면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MBC 좌편향 출연자 추가 퇴출 확행 같은 문건이 있어요. 그걸 보면 저희 같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 CBS는 아니겠지만 타 방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런 상황들이 재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라시도 돌고 진행자를 다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막 돌거든요. 그럼 저도 쫓겨나는 건가요? CBS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겁을 오히려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언론 노조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이 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누가 온다고 해서 이 부분을 거슬려서 예전 10여 년 전처럼 탄압하거나 개입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된다고 봅니다. 개입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상황은 안 된다. 그때 이제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예. 그 TV 책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했고 녹화하고 왔는데 예.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못 뵀는데 그때 이제 폐지된 이유가 뭐냐면 딱 보다가 여기는 이 방송을 보니까 좌파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예. 또 이 방송이 왜 이렇게 우파가 많지? 해서 사실은 또 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이 정권에 상관없이 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좀 예. 아쉽게도 과거 정부에서는 그런 게 조금씩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그럼 이동관 특보가 이제 방통위원장 내정된 건 사실이고 이제 그것이 일단 청문회까지 진행될 것이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특별한 정보가 있어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 이제 그 아들의 학폭 문제가 계속 이제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충분히 소명이 됐고 청문회에서도 방어할 수준이 된다. 정순신 전 이제 국가수사본부장 사례와는 좀 다르다. 그런 사례와는 좀 다르다. 이게 정순신 씨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또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다투어서 그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더 국민적 분노가 있었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서로 당사자가 합의를 서로 화해를 하고 예. 지금도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 예. 질적으로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청문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이제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염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단식 투쟁까지 지금 이제 결의를 하신 상태이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또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가지고 수산물 만찬을 진행하시기도 하고, 한덕수 총리도 가서 이제 회 드시고 막 이러셨다고 하는데, 이런 장애 움직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좀 답답하고 예.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저는 왜 이거 갖고 단식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이정미 대표나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예. 2011년도에 이제 쓰나미가 와서 사실은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에요? 예. 그때 99.9%는 이미 태평양으로 다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0.1%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99.9%가 사실상 이제 그 홍수에 밀려 들어갔는데 예. 그때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음. 우리 이 바다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0.1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 방사능이 지금 백원필 한국 원자력학회 회장의 말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10리터를 마셔야지 10리터를 마셔야지. 10리터 마시면은 우리 엑스레이 한번 찍는 이런 네. 정도 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리터를 직접 마셔도 엑스레이 한번 찍는 건데 이게 10리터가 들어가 본들 그게 과연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럴까?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얘기하고 싶고요. 이런 사실은 뭐 찜찜하기는 하지만 기분으로 그러나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는 게 옳은 것이냐, 더구나 단식하는 게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인이 정말로 이게 그런 과학적 데이터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나는 그런 정치인한테 묻고 싶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약간 불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기분은 찜찜하고 예.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우리 삼중수소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의 50배가 예. 지금 저 중국의 지금 동부에 있는 원전에서 2020년도에 이미 방류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 데이터로 보면은 중국에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안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중국에 몰려가서 중국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유별나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필리핀 얘기를 합니까? 무슨 대만 얘기합니까? 중국 얘기를 합니까? 저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 야당이 유독 이 그렇다.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바다로 먹고 사는 많은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좀 못마땅해요. 예, 이제 7월 4일에 이제 IAEA 사무총장과 기시다 총리가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빠르면 그 이후에 이제 방류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제 일본의 보류 처리 비용을 제한하면서 최소 6개월은 보류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본회의에서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비용을 주더라도 좀 거기에 그냥 그대로 좀 머물게 하면 어떠냐 네네. 이런 것인데 일본에 방류 못하게 보관하게 하자. 근데 네.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10월 15일 문재인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 팀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 이제 그 방출 관련해서 그 당시에 대책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이게 뭐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국민들한테 이게 제대로 국민들을 이게 정말로 혹세무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이건 데이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때는 그리고 데이터 있어도 국회의원들도 그때 뭐 결의안 내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억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기억을 못합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엄청나게 아니, 그때- 오염수 위험하다라고 막 그 당시에는? 보도를 막 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근데 와가지고는 제가 걱정되는 건 한국일보하고 요미우리 신문이었죠.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여론조사를 양국에서 실시했었는데 그때 당시 한국 측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84%가 오염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입장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게 하려면 사실 설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에게 필요한 일들을 따져 묻고 궁금해하는 것들,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을 해소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한 대책들은 좀 세우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IAEA에서 사실은 뭐 그걸 좀 자료를 공개할 검증하고 것이다.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음. 우리 국민들은 우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 겁부터 먹거든요. 예. 그리고 예민해요. 사실은 국민들이 자기 건강에 관해서는 그렇죠. 조그만 뉴스 나와도 사실 찜찜하면 안 먹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이거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확 던져놓으니까 국민들은 걱정이 되니까 사실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지나고 나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자꾸 선동하는 거. 예전에도 뭐 광우병도 있었고 사드 문제, 사드가 뭐 성주 참여가 사드 전파로 뭐 튀겨진다 이러는데 뭐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 그러나 이게 자칫하면 역풍이 불 것이다. 국민들을 민주당에 그러면요 국민들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객관적인 지표나 데이터로 설득하고 이게 충분히 전달이 되면 예. 저는 민주당의 선동선동이 안 먹히거든요. 국민들이 이제 바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일본 정부가 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따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등등등등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들어가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무슨 일본 내에서도 반대하잖아요. 지금 어민단체라든지 이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막 그런 일을 하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참 그러니까 일본 문제가 우리 한국 정치권의 어떤 그 싸움으로 변질된 것이 참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예. 그런데 먼저 엄청나게 괴담이나 선동을 통해서 야당에서 제기를 제기해 놓으니 그리고 그 피해가 우리 국민들한테 가는 모습을 보고 여당에서 또 이 부분을 대응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객관적 데이터나 이런 좀 과학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자가 있습니까? 저는 원자력 관련해서 그런 학자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있으면 민주당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과학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미우리 신문이나 한국일보가 5월 26일에서 28일 이제 한국인 1,000명과 일본인 1,007명을 대상으로 이제 공동 여론조사를 한국 리서치를 통해서 했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국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84%가 반대했다.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보수와 진보를 떠나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시는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우려를 하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려를 좀 충분히 해소해줄 필요는 있겠다. 그건 뭐 당연히 필요하고 정부도 그 노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염수잖아요. 표현 자체가 오염수를 방지하겠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에 치명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이고 지금 바다로 투기되는 그 여러 가지 오염수가 그런 정도입니까? 정말로 이 홍수 한번 나면요. 저 화학 약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쓸려 들어갑니다.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있는데 너무 감성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주말에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앞에서 이제 아주 어떤 엄중 낙연을 벗어나서 과감한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도 이낙연 전 대표를 잘 아시죠? 잘 알죠. 같이 언론도 취재도 했고. 기자 생활도 같이 그럼요. 하셨군요. 몇 년 선배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귀국하는 모습 보니까 뭐 상당히 뭐 독립운동하다 오신 분처럼 많은 환영을 받고 그러시던데. 독립운동가 귀국한 것처럼. 그만큼 또 기대가 한편으로 있다는 뜻이기도 국민들이. 하고. 새로 이제 특히 야당이 얼마나 지리멸하고 답답해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야당을 좀 정리정돈하고 뭔가 대안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부분을 지켜보고 싶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낙연 전 대표 스타일이 굉장히 신중하고 또 어떨 때는 뭐 결단을 잘 못 내리는 이런 분이어서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가져갈까 하는 걸 좀 지켜보는데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이제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생각하면서 한국의 정치를 멀리서 지켜보고 나름대로는 뭐 좀 대안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을
한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또 당장 처해 있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라고 하는 대안을 저는 조만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 기대가 높을 때 어떤 해법을 내놓지 않고 좀 시간이 끌어지면 예. 이거 그렇지 않아도 뭐 친명 뭐또 비명. 친낙 빈약 저기 친명과 뭐 반 친명 친낙 뭐 양쪽으로 나눠서 이러다 보면 또 지리멸렬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그 민주당 내 용쟁 호투가 벌어질 것이다. 7, 8월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전망도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칼은 이재명 대표를 향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까요? 뭐 나름대로는 뭐 둘 다 둘 다에게 하는 것이다. 둘 다 메시지를 내겠죠. 예. 야당으로서는 또 정부 여당을 비판할 것이고 예. 문제는 근데 자기 발등에 불이 더 지금 급한 상황이거든요. 민주당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해법을 낼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무슨 뭐 구체적인 그 당내에 어떤 직위를 가졌거나 무슨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공고히 해놓은 이재명 지금 체제. 체제를 상대로 과연 역할 공간이 얼마나 주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죠. 역할 공간에 약간 또 한계도 있는 저는 측면이 뭐, 있겠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검찰 출신의 박윤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어제 토론회에서 있었는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국민의 70% 이상은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 이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은 저는 뭐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 이렇게 기사의 제목을 보고 사실 읽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뭐 누가 한 얘기인가 예.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분이 이제 국정원 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그쪽에서 대해서 무슨 토론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잘 모르겠고 예. 다만 그분이 갖고 있는 인식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유화 정책을 피고 했던 대북 유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데다가 비판적 인식이 있었다. 특히 이제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 그건 결국은 그분의 시각은 너무 그 대공 부분을 그러면 없애는 것과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서 온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납득하지 못하는 나 이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한 표현이 그렇게 나왔다. 좀 과한 표현일 수 있는데 그건 뭐 저는 저도 좀 납득을 못하겠어요. 납득을 못하겠다. 예, 의원님의 한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격조 한판 오늘 함께하신 분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